지금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상대로 거침없는 폭언을 내뱉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ou will never be a real woman. You have no womb, you have no ovaries, you have no eggs. You're a homosexual man.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는 전화 자동 녹음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네요.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충격적인 소식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자 전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상대 정당인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코로나19 방역 총괄 책임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다정하게 포옹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그 잡채인데요. 미국 국민들 어질어질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일들은 모두 가짜, 즉 만들어진 콘텐츠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적이 없는 일들이죠.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전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만들어낸 디지털 편집물을 말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나 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자, 방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누가 속냐? 라고 생각하신 분 집중! 두 사진 중 어떤 것이 진짜로 실제 인물을 촬영한 이미지일까요? 정답 맞히셨나요? 진짜 촬영한 이미지는 바로 오른쪽. 생각보다 어렵죠?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또 자세히 봐도 알아채기 쉽지 않은 딥페이크 결과물. 놀랍게도 사진 단 몇 장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영상이나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악용하고 심지어 커다란 피해까지 불러오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광고가 제작되고 퍼져나가 논란이 됐고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이 SNS에 유포되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인이나 공무원, 금융사 고위 간부 등을 사칭하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또한 활발해져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선 딥페이크로 인해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영상 초반 언급했던 이런 딥페이크 가짜 영상들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무려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 정보와 콘텐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가짜 정보를 차단하겠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우리나라도 딥페이크로 인한 혼란과 각종 문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는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손석구 배우의 아역 모습이 매우 실감나 그게 몰입도를 높였다는 사실. 또 엠넷에서 방영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은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 고 임성훈, 일명 터틀맨의 목소리와 모습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실제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팬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죠.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는 극과 극의 양면성을 가진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사고와 시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지난 8월 21일 인하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SNS인 X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 조작 영상물의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주변 친구나 아는 사람, 유명 연예인, SNS에 올라온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딥페이크를 통해 불법 성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딥페이크, 텔레그램, 성범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얼굴과 표정, 목소리 등을 학습해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의 이러한 특성을 합성하는 방식이죠.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 몇 장만 있어도 표정과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당연히 좋은 점은 있죠. 이 딥페이크 기술은 잘만 사용하면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나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을 재현하는 등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주인공이 전국 노래자랑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고인이 된 송혜 씨의 모습을 딥페이크로 재현해 보여준 적이 있죠. 또 지난 광복절에는 우리나라 기업 빙그레에서 독립운동가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딥페이크 기술로 연출해 대중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악용되는 순간 벌어집니다. 최근 이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 얼굴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SNS 사이트를 통해 마구 퍼뜨리는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서울대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딥페이크 허위 조작 음란물이 제작되고 유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중고등학교와 군대, 그리고 딥페이크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인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의 피해 대상이 되자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지도를 확인할 정도로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인데요.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상반기에만 6천여 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영상물 총 수량의 84%에 이르렀다고 하죠. 충격적이게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딥페이크 성범죄 중 3분의 2 이상이 10대 청소년이 일으켰던 것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죠. 그렇다면 딥페이크 범죄가 유독 청소년이나 대학생과 같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등 IT 기술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SNS와 각종 인공지능 컨텐츠 제작 앱 등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고 또 제작 의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특히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낮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연령이 어릴수록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범죄가 아닌 장난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통해 합성한 음란물을 공유했더라도 실제 인물에게 신체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텔레그램 같은 폐쇄적인 사이버 공간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인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밝혀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처벌 공백이 크다는 점인데요. 현행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딥페이크 불법 성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작성자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대의 경우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딥페이크 불법 성적물 제작과 유포 문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잦아지면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지난 4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아동 불법 성적물을 제작한다면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포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와 구입, 그리고 시청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하고요. 나아가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확산을 막고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도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요. 아무리 좋고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흉기는 없죠. 딥페이크, 그리운 사람을 영상으로나마 소환해 추억을 더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기술이지만 악용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의 무서운 부분은 가짜 합성 영상, 장난이라는 핑계로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사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큰 피해를 끼치는 매우 무서운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은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절대로 이용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또 급속히 발전한 기술이 잘못 사용될 때의 문제와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두어 현명하고 바람직한 기술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